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 대통령 경호 전문가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호 요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제가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제가 요사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 동영상을 보면은 잠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 보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째, 같은 동선을 오고 가는 대통령의 출퇴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매우 위험하다. 두 번째, 대통령 경호의 가장 큰 원칙은 동선 보안인데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암살 기도를 유발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내일 어디에 간다든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든지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위치가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국방부 건물까지 가는데 그 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선이 완전히 완벽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세계에서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살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대통령이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 저격의 표적으로는 최고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사이 발달된 기술로 해서 저격수는 아주 먼 거리에서 파괴력이 강한 총탄을 정확하게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승용차를 아무리 탱크 수준으로 강화하더라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가 다양한 만큼 암살의 동기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특히 공격성 정신질환자 그룹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살을 하면은 북한 공작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1981년 3월 워싱턴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해가지고 거의 죽일 뻔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청년인데 아주 성적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디 포스트란 여자 배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코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가만히 있던 사람도 그 암살 본능을 자극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여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과 국방부를 오갈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브리핑을 하면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승용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저격 표적이 되니까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앞뒤로 비워놔야 합니다. 그 지금 한남동과 삼각지 사이에 길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붐빕니까? 그런데 예컨대 5분, 10분 통제를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 교통체증이 풀리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린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2번씩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7번째, 암살 방법도 동선이 노출되면은 저격한다든지 뭐 폭탄을 매수를 한다든지 드론을 띄운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대응 방법도 다양해져야 됩니다. 근데 출퇴근 동선이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은 대응 자체가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동선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요걸 드론으로 때리느냐, 저격을 하느냐, 아예 가는 그 길 밑에다가 폭약을 매설을 하느냐, 막는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왜 이렇게 합니까? 8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집무실보다는 공간이 더 깁니다. 거기에도 비서실 만들고 경호실 만들고 미사일 방어망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헬기 착륙장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청와대가 두 개로 나눠지는 꼴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중부담, 오고 가는 시간, 그 위험성,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청와대 안에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는데. 9번째, 항공 통제가 요사이는 중요한데 청와대는 등 뒤에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만은 용산은 트여 있어가지고 이 점에서도 불리하다. 이분 말씀은 이런 식의 집무실과 공간 분리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제일 최선의 방법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거 다 이거 취소해버리고 백지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난 이런 거 감수하더라도 이것은 후환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까지 잘못 끼웠어요. 계속 앞으로 잘못 끼우면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단추 잘못 깬 거 다시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차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우선 출퇴근을 안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국방부에 한 층을 비워가지고 거기 대통령 숙소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우선 출퇴근을 안 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꼭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신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들어갈 근사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사한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궁은 최고의 건물입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앙카라에 만든 대통령 콤플렉스, 프레지덴셜 콤플렉스는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고 거기 또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500만 권을 소장하는 터키 최대의 도서관도 그 안에 있고 방이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궁은 그렇게 커도 됩니다. 세계적 건물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국력이면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집무실과 공간을 이원화시켜 놓고 출퇴근하면은 이거는 세계적 망신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